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그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올 토론회가 성관위에서 하는 토론회였는데 여러 가지로 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토론회는 어느 후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선거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어떤 구도로 있고 쟁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아마 정리하는 그런 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김현기 후보님 굉장히 훌륭하셨고 우리 정의용 후보님도 굉장히 훌륭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김현기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아직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조금 우스갯소리로 본인의 내공을 다 보이지 못한 그런 측면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경력이나 또 그분의 평소에 그분의 생각에 비추어 보면은 굉장히 내공이 많은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토론회였고, 우리 또 정희용 후보는 본인 말 맞다나 뭐 젊은 후보로서 또 정희 후보는 나이는 젊지만은 어떤 정치판의 경험은 좀 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나 역시 뭐 이번 토론회에서 어느 다른 후보를 공격한다는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4.15 총선의 의미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쟁점을 짚어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역시 이 정책 공약 토론회니까 공약들이 각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약을 또 얼마나 창의적인 공약을 내놨는지 그런 부분을 좀 쟁점으로 정리를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사회에 다 참 뭐 두 분 다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 큰 성장을 바랄 수 있는 뭐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이번 토론회에 임했습니다. 제가 토론 과정에서 다소 뭐 약간의 어떤 뭐라 할까요 좀 비판적인 면이 있었다면은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단련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더불어민주당이 교수님께나 칠성고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기에는 양날의 칼이죠. 근데 물론 그 양날의 칼이지만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정의롭고 또 서민들 편에 서 있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이 이 지역 이 유권자들한테는 잘 이 공감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유권자분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공감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가장 눈앞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집권 여당의 정책력과 예산력입니다. 어떤 지역 사업을 하든지 지역 개발을 하려면은 집권 여당의 예산 수립이나 정책 수립에 영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구호에서도 몇 차례 밝혔습니다만 나는 중앙당 눈치 보는 그런 정치꾼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오로지 지역 주민들 보고 또 지역 발전만 생각해서 일만 열심히 하겠다. 그런 면에서는 집권 여당이라는 거는 우리 지역 사회를 보는 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 보고 좀 영악한 투표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투표를 해라. 또 정치 투표는 대통령 선거라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정당 투표를 별도로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정당 투표를 별도로 안 했었습니다. 정당 투표를 별도로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점입니다. 당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후보의 생각과 비전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당은 당대로 판단하고 또 후보는 후보대로 판단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이 후보를 묻어가 버리면은
후보가 당에 묻혀버리면은 사실은 그게 올바른 판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정당 투표는 정당 투표대로 또 인물 투표는 인물 투표대로 하는 게 저는 앞으로 지역 발전이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은 군수님의 그 생각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 군수님의 캐치플랜이 그 잃어버린 20년의 전성기를 찾자. 예. 그 잃어버린 20년은 정확히 이제 칠성고 지역에 40대 이후, 그러니까 80년생 거의 이후 후반들은 장영철 장관, 그러니까 지금 장성호 후보님께서 모셨던 12년간 모셨죠. 그때 장영철 장관의 그 재임 시기를 많이들 기억합니다. 그 후에 이인기 의원, 그리고 국민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완영 의원, 그 두 분이 20년이죠. 그 20년에 세력한 그 어떤 그 후퇴되는 칠성고를 논하기 위해서 많은 후보들로 변화를 찾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발전에 대해서 잃어버린 20년 전성기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아주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과거에 장영철 의원이 이 지역 국회의원을 할 때는 그분의 소속 정당은 당연히 보수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정당보다는 개인 인물의 역량이나 인물의 품성이나 이런 것이 선거의 중심이 됐던 시절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뒷받침돼서 장영철 의원님이 이 지역 국회의원을 할 때는 지역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관공단도 그때 했고 지금 강변도로도 그때 했고 외관 2교도 그때 나왔고 다부동 IC도 그때 나왔고 심지어 성주의 외곽순환도로도 장영철 의원 하실 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 정말 눈에 띄는 발전의 성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이후로 중앙정치의 대립관계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는 인물 위주의 선거가 아니고 정당 위주의 선거로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묻지마 투표, 대구 경북에는 이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식의 이런 나쁜 투표 관행이 아주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그분들이 국회의원 할 때 본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물론 했겠지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 지역 주민의 눈치라든지 지역 발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자기 공천권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 20년 동안에는 미통당이 집권 세력이었던 시절도 10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 10년 동안에 그분들은 정말 중앙정치에 목을 매었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하다든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지역 발전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주민들 보고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묻지마 투표하지 마라. 그분 정치인들을 욕하기 이전에 그 욕하는 소위 나쁜 정치인을 만드는 장본인은 지역의 나쁜 투표다. 나쁜 투표라는 게 뭐냐면은 당만 보고 찍는 게 나쁜 투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잃어버린 20년을 저는 정말로 일로서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4년 임기 동안 내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내 지구 군수도 해봤고 또 나이도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먹을 만큼 먹었죠. 그런 면에서 새삼스럽게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한 제일 큰 이유도 고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나는 또 선거 시작도 다른 후보에 비해서 늦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 내가 아직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이 일만큼은 내가 꼭 해보자. 라는 그 생각으로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중앙정치에 가서 무슨 큰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오로지 지역 주민 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합니다. 특히나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저는 이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은 내가 태어난 고자이고 내가 자란 고자이고 현재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땅에 묻힐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는 그 다른 후보들하고 좀 뭐 구별된다면 구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군수님, 오늘 토론회를 접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군수님이 열정에 나이를 잃어버렸다, 뭐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군수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군수님 하면은 저 군수 재임 시절에 칠곡이 인문학의 도시라는 인문학이 분성한 어떤 근간이 되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그 내면은, 인문학의 도시를 만든 내면은 군수님이 무엇일까를 좀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군수님을 접한 공무원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수님이 권한과 권력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 권한과 권력에 대한 부분을 자주 강조하신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인문학 부분을 뭐 하게 된 이유라고 할까, 또 그런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군수 재임 시절에 칠곡 군정 목표 캐치프레이즈가 주민이 행복한 칠곡입니다. 결국 선출직 투표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은 그 궁극적인 모든 정치 행위의 마지막 목표는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행복감을 더 많은 분들이 느끼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시절에 중앙일보와 한면 전체를 내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칠곡 군수로서 칠곡 주민들이 이 서울보다 더 잘 살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서울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게 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행복을 따지는 그런 군수, 행정에, 거기에 이제 좀 전에 우리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권한과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치에는 권한은 엄격히 말하면은 법에 의해서 부여된 이 공직 공무원들의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감하게 그 전문직 공무원들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어요. 위임을 해야 되고, 반면에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권한들이 지향하는 방향을 서로 조정하고 조화롭게 만들고 확산시키는, 그게 권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출직은 잘 되려면은 권력은 확실하게 가지되 권한은 위임할수록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역대 정부를 평가할 때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됩니다. 원래 김대중 정부를 평가를 한다면은, 어느 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가 평가를 할 때는 권력과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전에 전두환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는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굉장히 효율적인 정부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권력은 본인이 명확히 가지되 권한에 관해서는 많은 우수한 관료들, 테크노크라트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과감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효율적이 되었죠. 오히려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는 권력과 권한을 몽땅 다 쥐고 있으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대였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5년 내내 사정만 하다가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매를 높이 들면 권한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5년이 그때 결국 우리가 IMF가 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반면에 노무현 정부를 평가를 하자면은, 권한과 권력 면에서 평가를 하자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나 권한의 위력이라 할까, 가치를 좀 작게 평가한 거죠. 너무 일찍 다 줘버린 거예요. 너무 일찍. 그러다 보니까 임기 후반기에는 탄핵 사태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의 경험이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아직 임기 중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하긴 좀 이르고, 그 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역시 권한과 권력의 경계가 굉장히 불투명했던 정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상은 이룬 게 없습니다. 뭐 우리 지역으로 보더라도 소위 보수 정당이, 미래통합당이 권력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넓게 보면 대구 경북, 좁게는 우리 성주고령 칠곡에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다는 거죠. 그게 잃어버린 20년이고, 그 결과가 대구 경북의 경제적 활력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에 도달하는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미통당 후보들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지역 유권자들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이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나는 늘 얘기하는 게 선거는 아주 정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선거는 잘못하면 응징하는 겁니다. 잘하면 격려하는 게 그게 선거입니다. 우리는 실컷 욕해놓고도 또 찍어주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선거를 해온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대구 경북이 좀 더 활력이 있어지려면은 우리 유권자들이 내 이익에 좀 더 충실한, 좀 전략적인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기회가 이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은 이제 초선 국회의원일지 몰라도 저는 사실은 3선급 국회의원 대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대구 경북은 험지입니다. 민주당으로 볼 때는. 험지 중에 험지고, 전 또 국회 경험이나 행정 경험이나 그게 풍부하기 때문에 제 능력과 또 이 험지라는 입지가 결합이 된다면은 뭐 중진급 이상의 예산 확보나 뭐 정책 확보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럴 때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좀 더 전략적인 투표를 해 주십사 하는 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구수님을 인터뷰 요청하기 전에 기다리다가 이 자원봉사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원봉사자가 더불어민주당에 가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유를 얘기하는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구수님께서 평상시 하시는 얘기에 자기가 가슴속에 와닿았다는데, 그게 이제 의리가 없으면 정의가 실종된다. 저도 좀 명확하게 와닿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그 유승민 현 국회의원이죠. 유승민 씨가 처음에 탄핵에 찬성에 돌아섰을 때 대구 경북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유승민 의원의 소위 개혁 보수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받을 수 있을 만한 아주 굉장히 좋은 비전 제시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유승민 의원이 대구 경북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걸 볼 때 전 참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따지고 보면 대구 경북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 뭐냐면은 소위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근데 그렇게 의리가 앞서면은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런지 그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의리가 앞서면은 정의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아까 전략적 투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선거는 굉장히 경제적인 활동입니다. 선거는 정치적인 활동 이전에 경제적인 활동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결국 내 지역 내지는 내 집단의 이익을 얻어내는 게 선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리가 앞세우다 보면, 소위 여러 가지 연을 앞세우다 보면은 결국은 올바른 후보,
진짜 능력 있는 후보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당장의 지역사회 발전에도 지장이 되지만은 지역의 소위 인재들을 자꾸 말살시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오히려 지역사회가 지역 토 중심의 그런 잘못된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드립니다. 선거만큼은 의리가 아니라 어느 게 더 정의냐, 어느 게 더 이익이냐 라는 그런 이성적 판단을 기초로 해줘야 우리 지역이 발전한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과 권한과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의리가 없으면 정의가 실종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인 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고 특히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군수님은 선거 때마다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항상 많은 지지자들의 드러나지 않는 지지자들이죠. 그들의 이제 지지하는 표로 전번 그 군수님하고도 근소한 차로 상상도 못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군수님의 이 고향에 사시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척도인데 그러자면 그 정이 많고 또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군수님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선거에 나가시면서 뭐 받게 되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타 후보를 지지하면서 군수님을 뭐 모른 척한다, 비방한다든가 더불어민주당이란 명분하에 그런 데서 오는 상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치유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동안 선거를 해오면서 지금 기자분께서 지적하셨듯이 조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솔직히 툭 털어놓고 얘기하면은 조직을 갖출 만한 자금력도 없었고 또 그런 정당의 뒷받침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칠곡군의 내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세호는 조직은 없고 매니아들은 많다. 다시 말해서 장세호의 정치 철학, 장세호의 평소의 생활 태도, 저는 굉장히 아주 서민적이고 소탈한 사람입니다. 누구하고나 나이 어린 사람들하고도 저는 잘 어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아주 이 젊음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그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비견하면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람 중심의 정치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람 먼저, 저 역시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도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내 친한 친구나 심지어 내 가족들한테도 나의 정치 생각이 틀렸으면은 맞지 않으면은 내를 찍으면 안 된다.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나오는 여유는 그 타 후보들의 아까 대한 칭찬, 덕담은 두 분이시죠. 한 분은 보좌관 출신, 한 분은 행정부지사 출신인데 군수님은 보좌관도 경험하셨고 지자체장도 경험하셨으니까 그들의 걸어온 길에 대한 경험은 선배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자신감. 그다음 두 번째는 군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군수님의 탄탄한 지지자들, 굳건한 지지자들, 그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거는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믿음으로 인해서 3자 구도에서 승리한다고 그렇게 자신있어 하는 그런 여유라고 보셔도 됩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긴다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저의 정치적 역량이나
지향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있구나. 또 이분들이 어르면서 내보다 더 안타까워해요. 뭐 장세호 좀 만날 떨어지고 살림도 거들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갖는 기대는 동정도 좀 있을 거예요. 장세호의 정치 철학이나 비전에 대한 큰 동의가 전제되겠지만은 그런 하나의 동정도 좀 있을 거고, 저는 자고 우면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온 사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굉장히 다 던져버렸어요. 다 던져버렸고, 그런 면에서 또 장세호 매니아 분들도 그런 면 때문에 이 참 아무런 혜택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없는, 오히려 이 지역을 살아가자면 불이익을 보면서까지도 끊임없이 내를 지지하는 이유가 있겠나.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피로감도 느낄 겁니다. 피로감도 느낄 텐데 그 피로감보다는 기대감이 아직은 좀 더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뭐 제가 할 수 있는 선거의 마지막 선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정말로 내한테 그런 기회를 주면은 우리 고령성주 7곡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는 장세호가 적임이란 건 뭐 틀림없습니다. 전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해왔고요. 뭐 제가 7곡 군수 하면서 7곡 군의 소위 눈에 띄는 사업들 장세호 손 거치지 않은 거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인정해 주시리라 믿고 그분들이 또 한 발 더 띄워주면은 당선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당 아니죠, 미통당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껴요. 분명히 이 지역에는 미통당에 대한 정서는 60% 이상 아주 두텁습니다. 그러나 그 정서가 과거에는 그대로 표로 연결되었다면은 지금은 그 정서가 그대로 표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중에 한 반은 그대로 연결되겠지만 나머지 한 반은 비판적 지지자라는 거죠. 그분들을 과연 이번 선거에서도 미통당 다 찍으면 나는 길이 없죠. 그러나 그분들은 좀 더 앞으로 우리 칠곡의 고령성주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장세호의 생각, 장세호의 추진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아마 당선될 수도 있겠죠. 네, 아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이제 장세호 후보를 굉장히 지지하면서도 학연과 정당 관계로 인해서 미안해하면서 이제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진 분을 만났는 걸 봤습니다. 뭐 괜찮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공개적으로 그분들한테 괜찮다라든지 아니면 장세호한테 지지해도 더 있어도 라든지 인간적인 부분으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선택은 내의 권리가 아니고 그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그 유권자의 권리를 내가 좌지우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 지지는 없습니다.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라도. 문제는 한 후보를 지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의 살아온 족적, 또 그 사람의 그런 인간적인 어떤 인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몫에 연연하지 말고 좀 크게 보면은 과연 어떤 게 좋은지, 저는 그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정당 투표라는 새로운 해소 방식이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거는 그 정당 하시라고요. 문제는 우리 지역 발전,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일에는 그래도 장세호가 좀 낫다면 장세호 도와주면 돼요.
또 도와주십사라고 내가 또 부탁을 드려요. 뭐 기자분 아시다시피 내가 다른 분들한테 도와달라 소리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요. 왜? 저는 이번 4.15 총선이 앞으로 4년이 우리 고령 성주 칠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이 기회 놓치면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 보십시오. 대구공항 이전합니다. 남부 내륙철도 놓습니다. 이건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이 놓일 때 이 방향을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의 개발 성과를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과거에 여러분 보십시오. 부산의 가덕 신항마이라든지 또 해운대 넘어가는 이 다리라든지 그런 게 놓아짐으로 해서 어떤 부산 지역이 내지역이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까? 지금 남부 내륙철도도 거의 현재 가치로도 4조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신공항 이전 사업 10조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 대규모 국책 사업이 우리 지역에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업들이 모든 계획이 고정되어 버리면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일 때 우리 집권당 국회의원이 대해서 그 개발 성과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그 얘기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공항 봅시다. 신공항이 들어오면은, 그 김현기 후보 표현대로 하늘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길이 열리면, 열린 하늘길에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개발 이익을 어성이 가져갈 수도 있고, 군위가 가져갈 수도 있고, 대구가 가져갈 수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과를 물론 고로 나눠 가지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가져오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북삼 KTX 환승역을 만들고 환승역 만들면은 이미 국도 33호선이 덕포대교 통해서 옥계까지 구미 옥계까지는 거의 한 95% 공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이 신공항 이전지까지는 20km 미만입니다. 또 이 북삼 환승역으로부터 서진산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 성주읍까지도 10분 정도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길이 열려놔야 이 길 따라 사람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공장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개발되는 거죠. 근데 준비되지 않고 지금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그거 왜 냈노 하면 그때는 이미 신호고 떼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4.15 총선이 이런 우리 지역 인근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 이제 막 열리려고 하는 이때, 이럴 때 집권 여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 그 개발 성과를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세호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있더라도, 그게 당이 됐든 뭐 인간적인 게 됐든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있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잖아요. 장세호 능력이 있다. 뭐 내가 내 소리를 해서 미안하지만 장세호 똑똑하다. 장세호 일 잘한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이의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만 보고라도 이번만큼은 장세호 국회의원 시기 달라고 나는 사실 호소하고 싶어요. 장세호 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인데 이번만큼은 이 기회 놓치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 없다. 도와달라고 난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사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관점을 많은 이들이 그렇게 볼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어떤 그 단점을 희석시킨 후보가 정영호 후보라면 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점이라면 그걸 희석시킨 후보는 장세호 후보다. 행정가의 단점을 희석시킨 후보는 김현기 후보인데 이 세 분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지금 다 예측 불허죠. 지지층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나머지를 움직이게 될 건데 마지막 날까지 필성하십시오, 후보님. 고맙습니다.